이 비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많은 전 국민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9일째 비. 8월 16일까지 비가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예보 속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강의 수위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도로도 다시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라 극심한 교통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상캐스터가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데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뒤에 잠수교 수위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도 같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전 시간대보다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면 반포 한강공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을 때보다도 더욱더 깊이 흙탕물에 잠겨서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지난 2일부터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7m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면서 수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로 통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 월계일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 수위인 15.83m를 넘어서면서 오늘 오전 5시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에서 수락 지하차도 진입로가 통제됐습니다. 한강대교 수위가 통제 기준인 4.4m를 넘어서면서 오전 6시 10분부터는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도 통제되고 있고 여의 하류 나들목 진입로 역시 통제가 됐습니다. 길이 매우 미끄럽고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나와 있는데 강한 비가 계속 오늘 내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한 비가 계속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오전까지만 강하게 집중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조금씩 잦아들면서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30에서 80mm가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은 잠시 쉬어가겠고요. 낮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이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만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길게는 일요일까지 계속될 수가 있어서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는 지름이 3m, 깊이 2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도로 곳곳에 싱크홀이 만들어져서 타이어 빠짐 사고 등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계속 서행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남혜정 캐스터 기상 중계하는데 뒤로 계속해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이 비가 계속 강하게, 좀 약하게 비가 계속되고 있다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장마 벌써 오늘로 49일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걱정되는 건 이 비가 더 온다는 것. 16일까지도 내린다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4일 장마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49일째 역대 최장 장마, 언제까지 장마? 73년 현대적 기상 관측 시작 후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가 87년 8월 10일. 야, 8월 10일에 그때는 그래도 장마가 끝났는데 오늘 11일이잖아요. 이미 기록 넘어선 겁니다. 올해는 지난 6월 24일부터 장마가 시작됐어요. 오는 16일까지 16일 광복절 다음 날까지 비가 내린다. 정말 말 그대로 광복절에도 태양을 보지 못하는군요. 장장 54일간 33년 만에 최장 기록이 경신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기자, 아니 뭐 비가 54일, 그러니까 16일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건 앞으로 5일 정도 비가 더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까지 계속 오는 건데 2020년 올해 참 많은 기록이 세워질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역시 최장 장마가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8월 10일까지가 온 게 최장 기록이었는데 오늘만 해도 이미 8월 11일 하루 넘어섰고 16일까지라면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당히 많은 비가 오고 늘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비의 양도 문제지만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최장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장마가 길어졌느냐와 관련돼서 어쨌든 기후의 이상 현상과도 연관이 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쩌면 올해 이 긴 장마가 또 올 수도 있다,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곳곳에서 비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국 곳곳의 비 피해 현황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북 순창군에서는요, 승마장 내부 교육장 앞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져서 건물도 무너지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순식간에 흙탕물이죠. 흙탕물에 휩싸이는 영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남 곡성에는요, 비닐하우스들이 처참히 무너진 모습 보고 계시고요.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과연 비닐하우스가 성했던 모습이 상상조차 안 될 정도. 충남 금산군은요,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될 만큼 우수성을 평가받은 금산 인삼밭이,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인삼밭이 물에 잠겼어요. 놔두면 썩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자라지도 않는데 뽑아내고 있고, 전남 구울에는요, 침수된 현장과 물이 빠진 모습, 어제 모습인데 보고 계신데 지금 열심히 복구 중인데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쓰레기들이 마을 곳곳에 쓰레기들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는 쓰레기가 된 우리 집기들, 가구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수재민들의 마음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로가 군데군데 파였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립된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약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립된 시민들에게 약을 전달할지 우리 구조대원들이 머리를 감싼 끝에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 영상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자, 드론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충북 영동군에 이 물난리로 고립된 시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한 남성이 드론을 향해서 손짓하는 게 보이죠? 방학을 맞아서 외갓집에 놀러 온 뒤에 이 자녀가 천식으로 호흡곤란이 오자 마을로 통하는 다리가 물에 잠겨서 전달이 불가능해져서 소방대원 아이디어로 이 드론으로 지금 천식약을 가까스로 전달하는 그 영상이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드론으로 약을 전달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소방관과 또 아버지의 멘트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비가 오고 그날 이제 저녁이 좀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 어두워 그러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드론을 띄우기가 힘든데 마을에 이제 드론이 추락하더라도 그 어린이 그 약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고립이 되면서 정전까지 되는 바람에 호흡기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드론으로 해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야, 이 김현 박사님, 저희도 뭐 어린 자녀 키우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정말 모처럼 시골 갔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와서 유일한 외부와의 수단인 다리가 끊겨버리고 아이는 천식 때문에 약은 없고. 부모 입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었을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드론을 띄워서 저 약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 소방관의 모습이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우리 저 소방공무원 나중에 상 줘야 돼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책상 속에 가진 응급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대로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신속하게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공무원의 공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이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저런 마음가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수해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관련 사례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예. 신속하게 문제를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약을 전달한다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방공무원이 냈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천칭약 받아서 증세가 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본 이 부모님 심정은 또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